안녕하세요. 시와근에서 군사통역 강의하는 강철원 이사입니다. 오늘은 AI를 놓고 국방 분야에서 이제 쓰이는 AI 기술을 놓고 음원 들으시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자료 화면 있는 곳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 보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음원 등 지문 등 다시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제목부터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미국에서 미 국방부가 AI 기술을 이제 국방 분야에서 좀 더 확대해서 이제 사용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업체들에게 종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업체의 이제 이 CEO 같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질문인데요. 제목 보시죠. As a company rejects, saying, quote unquote, we can't possibly do it conscientiously. The Department of Defense then sent an ultimatum. 자, 이 양심적 병역 거부할 때 쓰이는 양심이죠. conscientiousness 그렇게 이제 하거나 conscientiously 이제 형용사, 부사 이런 형태로 이제 갈 수가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conscientious service objector 줄여서 이제 conscientious objector 이렇게 병역 거부자 많이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면탈이라는 전에는 이제 기피자라고 병역 회피 내지는 기피라고 하고 했었던 말을 요즘에는 이제 이 법적인 책임을 더 키운다고 해서 법무부에서 우리나라 병무청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용어를 바꿨습니다. 면탈이라고 회피 대신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당정한 거죠.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거부를 하는 겁니다. 주로 종교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자, 이 objection하고 구분해서 이쪽은 evasion, 전에는 회피라고 했었던 이제는 면탈이라고 해서 병역 면탈자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질문 들어보시죠. 인공지능 기술을 군사 작전에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The moves are being made in full scale to tap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for military operations. 자, 이 작전이 있죠. 군의 작전이 있으면 그 밑에 임무, 그 밑에 이 태스크로 이제 세분화가 되는데요. 자, 이 임무는 또 두 갈래로 보셔야 됩니다. 어떤 인지를 구출을 한다든가 어디 교량 같은 데 폭발을 한다든가 그런 식의 이제 특수 임무 있죠. 그럴 때는 미션, 일상적인 관내 순찰이라든가 이럴 때는 두리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이제 세분화된 업무 단위로 이거 과업이라고 군에서 하는데 이게 이제 민간 쪽으로 오게 되면 정부에서 어떤 과제 같은 거 추진한다고 그러죠. 그럴 때 이 과제를 요걸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full scale in full swing 이렇게 쓰는 제대로 한번 힘을 써서 해보는 이 본격이 있고요. 이 full spectrum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원래 빛을 빨주, 노초, 파남보로 나누는 분광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듯이 full spectrum 하면 전체 분야에 걸친다는 그런 의미로 방위적이라고 비유적인 묘사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방위 작전 그러면 이 본격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아니라 요거 써서 full spectrum operations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미 국방부가 인공지능 모델 클로드를 개발한 엔트로픽에 기술의 무제한 사용 권한을 요구했습니다.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demanded a right to use the Anthropic's technology unlimitedly, and the company developed the AI model Claude. 지금 여기서 이제 이 국방부인데요.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한 1년 정도 되거나 이제는 조금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언론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미국의 헥세스 국방장관이 현판을 이제 갈아 끼우는 그런 이 사진이죠. 여기 보면 Department of War 이렇게 돼서 전쟁부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Department of War가 아직까지는 이 국회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고 secondary title, 부차적 호칭으로 이제 쓰고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이걸 최근 들어서 이 미 국회에 코디파이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문화 해달라는 거죠. 글로써, 문서로서 특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성문화,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DOW라고 이제 약자로, 원래 국방부는 DOD, 이렇게 Department of Defense죠. 그런데 이제 전쟁부라고 하면 이렇게 표기를 하고, 언론에도 요즘 종종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부, Department of War. 자, 그렇고요. 여기에서 이제 모델은 전차라든가 전투기 따위에 이제 쓰이게 되면 기종이라고 정리를 해주시고, 자, 권한이죠. 이 권력, 무제한적인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이 권력, 그것을 파워로 쓰게 되는데, 이걸 쪼개서 특정 분야에 쓰게 되는 이런 식일 때 그걸 권한이라고 하죠. 이 파워는 그래서 무제한적일 때는 권력이라고 하다가 제한적일 때는 권한이라고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확실하게 할 때는 아까 제가 썼던 authority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엔트로픽은 살상 무기 개발에 활용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However, is saying that it cannot be tapped for lethal weapons development. The Entropic rejected it, thus triggering ripple effects. 이 살상,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하는 살상을 얘기할 때 lethal하고 deadly는 같이 쓰시면 되는데요. 이 fatal 있죠? 지금 밑에 이제 AP통신이 타전한 다른 소식을 보면 fatal shooting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런 경우에는 누군가가 총격을 받아서 죽은 사실을 나타낼 때 기본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fatal car accident 그러면 차 사고가 나서 누군가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럴 때 이제 기본적으로 fatal을 써서 미군이 이 살상을 얘기할 때는 lethal이나 deadly를 쓰지, 이 fatal은 기본적으로 절대 쓰질 않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This report is brought to you by our reporter, 곽상은. 일반 기자 말고 특정 분야만 이제 파는 SBS인가요? 그쪽에 보면은 국방 전문 기자입니다. 뭐 이러면서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들어볼 수 있는 전문 기자죠. 그 분야만 집중적으로 이제 파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붙여준 호칭, 영문으로는 correspondent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기자, 사진 기자, 편집인 이런 분들 다 합쳐가지고 언론인, journalist. 그리고 방송에 가끔씩 출연하는 본업은 따로 주로 계시죠. 방송인들은 미디어 퍼스널리티, 그리고 방송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브로드캐스터 정리해 주시고요. 베네수엘라를 급습해 국가원수 마두로를 생포한 한밤의 군사작전. The midnight military operation that led to the capture of Venezuelan head of state Maduro by mounting a raid. 국가 원수가 있고요. 대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국도 포함해서 국가 원수와 이 head of government라고 해서 정부를 대표하는 정부 수반이 동일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본이라든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왕이 있죠. 일왕이 있고, 일본엔 국가 원수로서 상징적이긴 하지만 국가 원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정부 행정을 책임지는 총리가 따로 있고 그렇죠. 그런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분명히 구분하셔야 되고요. 정부 수반. 자, 이 생포하고 이제 형법상의 용어죠. 이거는 체포라고 해서 arrest와 capture, 생포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미군 사망자는 한 명도 없이 2시간여 만에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without any U.S. service member killed, the operation succeeded in just about 2 hours. 군인들 사망할 때 많이 볼 수 있는 killed in action이 있죠. 여기서 군사 작전을 했으니까 이제 요걸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 수업할 때 한번 쓰신 분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 killed in action, 전투 중 사망입니다. 뭐 군사 작전을 하든 뭐라든 전쟁을 나갔든 뭐라든 작전이만 그냥 참여했다고 그래서 쓸 수 있는 말은 아니고요. 실제로 전투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killed in action, 전투 중 사망, killed in action 구분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 fallen도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정의를 보면 fallen은 lost his or life, 목숨을 잃었죠. during or after in connection with service, 군 복무와 관련해서 라고 해서 어쨌든 군 복무를 하다가 그와 연결돼서 죽으면 이 fallen이라는 호칭을 쓰는데,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이것도 전투 중 사망하고는 상관이 없는 훨씬 더 포괄적인 표현이 됩니다. 이걸 이제 이 예로서 비근한 예로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미 육군의 Private First Class 일병이라고 있죠. 이 블레이크 클래스 일병이 내용 이렇게 보면 2020년 7월 4일에 Non-Combat Incident, 이렇게 해서 이 Non-Combat Related Incident, 전투와 무관한 그런 사건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 분에게 지금 여기서 Honor the Fallen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fallen은 꼭 전투 중 사망이 아닌 그럴 때 이제 쓴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걸 그래서 이건 전장에서 쓰러져 갔다라는 의미를 띠는 전몰자라고 전사와 구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 casualty care라는 말도 이제 전사상자 관련해서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사상자라고 쓰죠. 이거 민간에서도 쓰는 말입니다. 죽고 다친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로 쓰는데, 이게 군에 와서 케어라는 말하고 같이 붙죠. 이 케어는 메디컬 케어 할 때 그 케어로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료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죽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릴 수는 없는 거니까,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이면 부상자라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해석상 그렇게 반드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상자, 그리고 군에서는 이걸 진료라고 안 하고 처치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Combat Casualty Care 이렇게 하면은 전투 부상자 처치, 줄여서 전상자 처치,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미 국방부는 AI 빅데이터 분석 기업 팔런티어와 엔트로픽의 AI 클로드를 마두로 운신처 추적과 병력 투입 시점 결정 등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t that time, the DoD tapped the AI big data analysis company, Palantir, and Entropic's AI Cloud for making decisions on when to send in troops, as well as tracking Maduro's hideout. 자, 은신처, 몸을 숨기는 곳이죠. 은신처, hideout 이렇게 하는데, 이걸 군에서는 은신처라는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비트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들어오셨나요? 비트. 음악의 비트,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풀어오면 좀, 굉장히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우스다는 느낌까지 좀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들었던 그런 단어인데요. 비밀 아지트라고 합니다. 비밀 아지트라고 해서, 저렇게 이 나뭇가지 같은 것들 위에다 좀 덮고, 위에 이 뭔가 걸치고, 나뭇잎도 쭉 에워 싸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는 거죠. 적으로부터 은신하는 겁니다. 이걸 은신처라고 하는 걸 우리 군에서, 한국군에서는 비트, 비밀 아지트라고 하니까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하이드아웃하고 같이 꼭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요거 보이시죠? 이거는 스나이퍼 미군의 하이드아웃이라고 방금 전에 봤던 그런 형태죠. 이게 비트인데, 참호라고 있죠. 트렌치라고 있습니다. 이 참호는 이 밑으로 아예 땅을 파고 들어가서 몸을 완전히 쏙 집어넣는 거죠. 영화에서 참호전이라고 트렌치 워페어가 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참호, 트렌치라는 것과 비트 구분해서 혼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미 국방부는 AI를 전력 증강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활용 범위 확장을 위해 AI 기업들의 윤리와 안전을 위해 설정된 사용 범위 제한을 풀라고 압박했습니다. Considering AI as a core means of force buildup, the DoD pressured entropy, the AI companies, to lift restrictions on the scope of use set to ensure safety and ethics, so as to expand the scope of utilization. 범위라고 해서 이제 이 range라는 말이 범위로 쓰이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군사 쪽으로 들어가면요, 기본적으로 firing range 할 때 사거리 있죠? 총 쏘아서 맞출 수 있는 그 거리. 그때 firing 떼고 그냥 range가 참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사거리라는 거 구분해 주시고, 이 에어크래프트가 있죠? 항공기일 경우에는 이게 또 한 번 날아올라서 이렇게 해서 날아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 항속거리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작전 범위라든가 이런 그 범위를 얘기할 때 헷갈리지 않게 미국은 또 scope이라는 말을 쓰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scope of operation, 작전 범위, 그래서 scope으로 정리를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글과 오픈AI, xAI 등 주요 AI 기업들은 국방부 압박에 굴복했지만 The major AI companies caved into the DoD's pressure, including the Google, OpenAI, and xAI. 자, 그리고 이 기업이라고 아까 저 위에서 그 정리를 저 깜빡 안 했는데요. 다시 이제 돌아가서 보죠. 그 코퍼레이션이라고 이걸 기업으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미국 사람들이 쓸 때 보면 이런 식이에요. 스쿨 코퍼레이션 이렇게 보시니까 한번 찍어서 검색해 보시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법인입니다. 기업이라기보다는 법인, 뭐 사단 법인 같은 것 같아요. 법인. 그래서 학교 법인 이렇게 되고요. 이런 스쿨 같은 걸 떼고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면 또 다른 의미도 있죠. 우리 그 석유공사 같은 가스공사 같은 것 같아서는 공공부문에서 운영하는 그 기업 성격의 그 조직 공사도 되기 때문에 기업은 기본적으로 분명히 컴퍼니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엔트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양심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국방부의 최후 통첩을 공개 거부했습니다. Entropic CEO 다리오 아모데이 openly rejected the DoD's ultimatum, insisting that he can't never accept it due to his conscience. 여기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서 openly라는 말을 썼는데요. 자, 이 공개하면은 또 몇 가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동상에 이제 막을 쳐서 가려뒀다가 다시 사람들에게 그거 걷어가지고 보여주는 공개 있죠. 그럴 때는 unveil 해주시고, 자, 이 문건이 있습니다. 정부에 생산된 문건 그런 것들을 정식으로 당국에서 공개를 할 때는 disclose, 정보공개법 있죠? 그럴 때 Information Disclosure Act 하는 경우를 떠올리시면 되겠고, 기타 이제 이 문건에서 그런 정보공개법까지는 아니고, 뭐 자료 같은 것들, 정부에 생산한 문서라든가 어떤 민간도 마찬가지고 어떤 자료 같은 거를 외부에 공개할 때, 자료의 형태로 공개할 때 release라는 걸 쓸 때가 있고요. 자, 그리고 부대에 민간인들 들어오게 하는 공개를 할 때는 오픈 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함을 또 마찬가지로 민간인들에게 들어와서 둘러보도록 하게 하는 똑같은 성격인데 부대와 군함 공개는 그런데 부대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우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쪽은 하우스를 쓰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오픈 데이 이벤트라고 합니다. 군함 같은 것들의 공개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군용 AI 기술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